안녕하십니까.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파생연구팀의 김성준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성주 과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름이 이제 저희 썰당이 바뀌었죠. 이제 완전히 이 팀장과 이 차장과 김 과장에서 이제 바뀌고 이제 제가 진급을 하는 바람에 이제 김 차장, 이 과장의 썰당. 예, 이번 주 주제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촬영한 날짜가 이제 미국 대선을 열흘 앞두고 있어요. 네. 열흘 앞두고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조금 한번 이야기 시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또 해보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경제 정책에 따른 뭐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 뭐 저희가 이제 조심스레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김성주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촬영일이 23일이니까 열흘 남았죠? 열흘 네. 11월 3일이니까 11월 3일이니까 한 열흘 8일 정도 남았다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과장님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일단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일단 바이든이 몇 개 정도 계속 앞서고는 있지만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왜? 그냥 느낌이 개인적으로 맞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 뭐 4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제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뭔가 조금 더 정직한 길로 움직인다 하면은 바이든. 약간 이제 WTO도 그렇고 탈퇴도 그렇고 세계 뭐 환경기구 탈퇴도 그렇고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미국 대선이 일단은 2번 연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임기 4년에 한 번 1회 중임, 재선, 1회 중임으로 되는 내용으로 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 이제 트럼프가 지금 막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미국 역대에 지금 2번 연속 이제 못했던 대통령이 3명, 5명, 딱 5명. 미국이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4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20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제 5명을 제외한 그 중에 2명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나마 이제 아는 사람이 뭐 카터, 그리고 포드. 누구죠? 포드, 그리고 또 누구죠? 최근에 이제 부시. 부시, 많은 부시 사람-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까지. 아버지 부시. 이런 분들 빼고는 트럼프가 지금 재임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어려운지 이런 것도 이제 선거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김성주 과장님이 그러면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시정 변동성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미국 대통령의 선거 제도 네. 부분을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거, 뭐 조사하셨던 거, 공부하셨던 거 한번 썰을 한번 풀어 주십시오. 일단 미국과 한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의 큰 차이는 한국은 국민들이 직접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를 할 때 저희가 뭐 동사무소를 가던 어디를 가던 저희가 직접 가서 뭐 지지자들 아니면 후보자들을 뽑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직접적인 선거.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제3의 뭐 지지자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을 이제 선출하는 이제 투표거든요. 간접 선거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한국은 직접 직선제, 네. 미국은 간접 간선제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네. 그렇다고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거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봐도 그날 이제 결국 발표가 났었거든요. 왜냐면 그날 뽑는 게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뽑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을 배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한 99%는 맞는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힐러리가 뒤통수를 맞은 케이스가 아닌가요? 힐러리도 뒤통수 몇 명한테 맞았고 네. 트럼프도 맞았고 아. 일단 맞았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가 됐다. 트럼프가 된 실제로 거죠. 그 지난번 대선 때는 국민들의 지지는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단 말이죠. 국민들이 뽑아서 이제 내가 가져가는 표는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힐러리가 훨씬 많았는데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미국의 선거인단이 네. 이번 연도가 535명 돼요. 538명. 이제 워싱턴 DC까지. 그 500명이 그러면 결국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538명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뽑는데 미국이다 보면 이제 연방 주잖아요. 네, 그렇죠. 주마다 이제 인구수도 다르고 모두 다르니까 주마다 이제 선거인단의 수가 달라요. 아, 우리나라 그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 수가 이제 나가는 국회의원 수가 다른 것처럼 그쵸.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선거인단이 구성이 된다.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좀 정확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별 예비 경선을 해요. 맞아요. 예비 경선을 하면서 이제 당원과 유권자들은 이제 각 정당의 이제 의원들을 뽑게 돼요. 그 의원들을 뽑으면 그 선출된 의원들이 정당 대회에 모여서 이제 대통령 후보 한 명을 이제 뽑는 거죠. 그건 어쨌든 의원이란 게 지금 계속 뭐 TV에서 나오는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 그 의원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하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네. 이제 이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이제 선출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한국과 똑같이 유세 운동을 해요. 맞아요. 뭐 여러 군데 네. 돌아다니면서 유세 운동도 하고 네. TV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선거 운동을 하면서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에 이제 그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을 뽑는 그 투표가 이루어지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왜 또 제가 또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11월 첫째 주 화요일이냐? 날짜도 항상 다르잖아요. 네, 11월 맞아요. 뭐 2일이 될 수도 있고 1일이 될 그쵸. 수도 있고. 또 알아보니 1845년에 미국 의회에서 그냥 정했대요. 딱 날짜를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하자.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가 지금이야 뭐 산업화가 많이 됐고 많이 뭐 제조업도 커지고 서비스도 커졌는데 그 당시는 농업이 많이 그 당시는 뭐 산업화가 아닌 농업화 한창 산업화가 발전되는 시기죠. 과도기에서 네, 뭐 네, 농업이 네. 항상 주 맞아요, 산업이 맞아요. 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11월 첫째 정도 되면 추수 다 하고 막 추워지기 바로 전. 네. 그러니까 추워지기 전에 선거를 빨리 해버리고 추수감사절 또 전에. 그 전에. 아, 그렇구나. 네. 선거를 해버리자. 네,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정했대요. 6년 가까이 있었는데도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11월 첫째 주 화요일 4년마다 한 번씩. 네. 그냥 아예 그냥 근데 좀 지금하고 보면 좀 바꿔도 되는데 역시 다들 바꾸기 귀찮은 거죠. 뭐 굳이 뭐 이거를 바꿔서 뭐 할 좋을 이유는 것도 없을 것 없고. 같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1월 3일 날 다들 요즘에 대통령 선거다 하는 그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지고 네. 그 선거인단을 이제 대통령 실질적으로 트럼프를 바이든을 뽑는 선거는 12월 14일이에요. 한 달 정도 후에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네. 이제 1월 6일 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하면 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밤새 봐서 네, 맞아요. 한 새벽 대여섯 시 정도면 윤곽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투표 결과를 공포하는 게 내년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왠지 모르겠는데 조금 500명밖에 그래서 안 이제 되는데 힐러리가 그렇게 많았다는 게 이제 나온 게 이제 좀 늦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월 20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보면 한 두 달은 걸려요. 대통령 취임식까지. 아니, 취임식에서 아니 뭐 공포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뭐 트럼프 사전 선거를 지금 또 하잖아요. 이제 사전 네, 선거. 지금 계속 사전 선거 한국처럼 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투표하기가 조금 무서운 거죠. 미국 네, 지금 코로나 맞아요. 확진자가 맞아요. 네. 너무 많아지니까 한국 같은 거는 사전 투표를 하더라도 거의 가서 네. 똑같은 뭐 주민센터나 네, 동사무소를 맞아요, 가서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가 그렇게 가서 할 수도 있고 우편 투표까지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네, 있어요. 트럼프가 그게 이제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우편 하면서 투표에서 이제 조작이 있을 수 있다. 네. 라고 해서 지금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같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직 좀 사전투표 시기가 좀 남아있지만 작년 같은 시기 대비해서 사전투표율이 8배가 높대요. 네, 지금. 그러니까 되게 이 사전 투표 갖고도 좌지우지가 될 것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선거인단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사전투표를 하면 약간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한국도 똑같잖아요. 뭐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어느 당이 좀 유리하다. 네. 확실히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네. 가진 그런 당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나라든 간에.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가 굉장히 지금 투표율 높기 때문에 거의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전투표만큼 지금 미리 다 했대요. 그러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코로나다 보니 나오기 힘드니 차라리 집에 우편 온 거 보고 그냥 안 할 것도 그냥 하자라는 심리가 좀 더 커진 걸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럼 이 간선제 통해서 이제 선거인단을 어쨌든 뽑아서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선거인단이 처음부터 뭐 발단은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선거인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또 그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선거인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미국 이제 대통령 간선제가 이제 시작되면서 네. 건국 당시 한 1790년 네. 초반대에 네. 이때 원래 뭐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뭐 그 당시에는 당연히 네.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알기도 힘들고 네. 땅덩이 넓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가서 듣지를 못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런 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 정치 전문가들을 우리가 뽑아서 이제 그 정치 전문가들이 알아서 이제 대통령을 뽑아서 선출하자. 그럼 저 여기서 질문. 그 국민들이 이 선거인단 뽑는다 그랬는데 이 선거인단에 포함한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이제 그게 다 공약이 나온 한국처럼 똑같이 공약집이 나온대요. 아, 선거인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똑같이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안 해봤지만 미국에서 있어 보면 한국처럼 그 우편을 오잖아요. 네. 그런 게 온대요. 아. 뭐 캘리포니아 한국 사람 많은 네, 거면 네, 네, 한국어로 네. 번역도 해서 온대요. 네, 맞아요. 지금. 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정치 어떤 민주당을 난 지지한다, 공화당을 지지한다라는 식의 이제 정치 성향이 공략하는 네, 그쵸. 그런 카탈로그가 그런 다 날라오고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네. 저는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뭘 알고 뽑는지 그걸 이제 정확히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보면 뭐 한국에서 있는 무슨 뭐 A 당의 뭐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선거인단이 국회 상하의원이 포함이 돼요? 선거인당에 요즘 많이 보면 상원의원, 하원이 있잖아요. 네. 상원의원 100명이 있고 거기 또 선거인단이니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수도라고 말하는 워싱턴 DC 네. 거기에 배정된 3명. 그래서 총 538명이에요 이번 연도가. 그러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뭐 몇 명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지역에 이제 포함되는 몇 명이 이제 그 선거인단. 아니, 선거인단은 다 끝이에요.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게 상원의원도 지역에 포함되는 네, 사람이고 그렇죠. 하원의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걔네들이에요. 아, 그 사람들이 선거인단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 선거인단은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총 워싱턴 DC 빼고 50개 주인데 네. 상원의원이 1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0개 주에 각 주마다 2명. 50 곱하기 2는 100. 네. 그리고 하원의원은 뭐 캘리포니아는 되게 클 거고 네. 435명인데 주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약 한 70만 명당 한 명꼴로 이제 배정이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네요. 뭐 뭐 서울이나 어디, 네. 경기도가 국회의원이 많은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배분이 되고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아, 10년마다? 네. 이번에 상원, 하원 총선도 같이 하지 않나? 이게 10년마다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10년이 아니고 그 이제 뽑는 거가 10년이지 그 인구수가 항상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이제 네. 그 명수가 국회의원 수가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 조사하면서도 이거
긴가민가 얘네들이 뭘 하는 건지. 제가 일단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국회의원들 538명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거에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이제 PD님께서 참고 자료로 넣어 주실 건데 캘리포니아가 55명을 제일 많아요. 그리고 텍사스가 38명. 이 두 개 주가 거의 보면 93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되죠. 5분의 1이네.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뭐 뉴욕이나 이제 뭐 일리노이, 뭐 플로리다 이런 데가 20명 중후반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보면 어떻게 돼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득표를 해서 50% 이상의 득표를 가지면 다 갖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조금 이겨주는 게 아무래도 다른 데서 이기는 것보다야 조금 이익이 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인원이 다 이제 누군가를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금 캘리포니아에 55명이라 했는데 이 55명에서 한 40명은 트럼프를 뽑고 그리고 이제 15명은 바이든을 뽑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총 전체 합으로 되는 건지 일단 승자 독식 제도예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명이 캘리포니아에서 40명이 트럼프를 뽑고 15명이 바이든을 뽑았으면은 이게 결국은 이긴 거는 트럼프가 돼서 이 전체 55명이 트럼프가 지지한다는 걸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1월 3일 날 네. 캘리포니아에 100만 명 인구가 있다. 가정을 하면 반은 50만 명이잖아요. 네. 49만 명이 트럼프를 뽑고 네. 51만 명이 바이든을 뽑았어요. 네. 그러면 50%가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네. 과반수니까. 네. 그러면 바이든이 55명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군요. 네. 그럼 저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인단 투표한다는 게 538명, 이 538명을 다 그냥 뭐 몇 대 몇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승자 독식제에서 그 주에서 이긴 사람이 그걸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투표한다, 진짜. 근데 또 웃긴 게 그 사람들이 바이든이 다 갖고 왔다고 해서 바이든을 다 뽑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배신자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꼭 배신자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기로는 한 29개 주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대요.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당을 뽑는 거를 법적으로 막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승자 독식 제도가 이게 그럼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승자 독식 제도로 하는데 네. 그럼 어찌됐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바이든이 51, 트럼프가 49면은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전체 55라는 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간다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이 55명을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는 그럼 무조건 다 바이든 표.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바이든 표. 오케이. 근데 거기서 한두 명씩 약간 또 배신 떼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선거인단 선출 이꼴 네. 대통령 선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선거인단을 독식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270명 이상 확보를 하면 대통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많은 얻으면 얻을수록 뭐 좋겠죠. 자기 편이 많아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전 이제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투표율 네. 이꼴 대통령 당선은 절대 아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우리나라는 절대 아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번 현 정권이 할 때 이제 사상 최고 득표율. 그 투표율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이제 완전 무관한 거죠. 전혀 상관이 없군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힐러리 네. 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싸웠을 때 네. 전국 득표는 힐러리가 48.2%, 트럼프는 46.1%였어요. 그러면 투표율에서는 힐러리가 이겼죠. 네. 이 투표율이란 거는 국민들 개개인의 국민들이 투표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선거인단 투표를 했는데 승이 트럼프가 304명.
압도적이네요. 그러면은 힐러리가 227명.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합주, 뭐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뉴욕, 당연히 캘리포니아까지 뭐 네. 이런 데서 트럼프가 큰 데선 다 이겼다. 하지만 작은 데서는 다 졌다. 하지만 작은 데는 선거인단 수가 적으니 아무리 힐러리가 작은 데서 10개를 이겨 3명인 투표인단 워싱턴이나 네. 뭐 다른 뭐 좀 작은 네. 저희가 잘 모르는 주 제가 그런 이때 데 유타주는 6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3명에서 5명 이런 네. 주에서 10군데 이기는 거나 캘리포니아에서 한 군데 이기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캘리포니아로 먹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캘리포니아 계속 가는구나. 이번 며칠 전에도 그저께인가 또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가면 캘리포니아 가고 뉴욕 가고 플로리다 가고 텍사스 그렇죠. 가고 네. 이런 큰 데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선거의 절차가 저도 이제는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게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내가 지금 계속 물어봤거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이해가 됐다 간략하게 했으면은 저희는 대통령 피디님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공부.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미국은 그 대통령을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거죠. 국회의원이 이제 거기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근데 저도 이거 하면서 진짜 선거 간접 선거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까지 복잡한 줄 이 몰랐어요. 간선제 프랑스도 간선제고, 되게 복잡하게 하네요. 영국은 어떻게 하면? 영국은 직접 아니에요. 영국 직접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의 이제 투표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누가 되든 어떤 식의 방향이 흘러갈지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가 지금 이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큰 실제로 장벽을 만났거든요. 잘 그렇죠. 나가다가 막판에 진짜 잘 나가다가 막판에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사상 최저의 실업률도 기록하고 주식 그랬는데, 그냥 우상향으로 쭉쭉쭉 한 방에 이렇게 올라주고 날아갔었는데 이게 지금 한 방에 다 무너질 근데 주식 시장의 지금 집가지수 자체는 워낙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실업률 뭐 여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게 높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경제 정책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일단은 으쌰으쌰 코로나를 부양책을 이기자. 쓰겠죠. 네. 뭐 재정 완화, 뭐 통화 정책 모든 거는 다 누구든지 다 지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될지 조금 한번 그런 것도 예상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주식 시장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바이든이 새롭게 당선이 되던 긍정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딱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별로 불확실성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전히 뭐 지금 어제는 오르고 끝났지만은 그저께는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계속 뭐 누가 대통령이 솔직히 지금 이 코로나가 일단은 많이 대중화라는 표현 쓰기 좀 그렇지만 이게 조금 그래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은 사망자가 넘치고 뭐 2차 확산으로 된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그렇게 또 더 되고 발견된 것 있고. 같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렇게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더 지지율이 지금 낮다고 낮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바이든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추가로 이제 2조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부양책을 계속 네, 부양책을 하고 하자. 근데 공화당은 이게 이제 돈이 메말라 간다. 그러면 재정절벽이 그쵸.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뭐 재정절벽 미국의 재정절벽 이야기가 뭐 옛날부터 계속 옛날부터 나오는데 매년 말에 재정절벽 상호 공화당 민주당이 된다 안 된다 그쵸. 합의해준다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2조 원 합의가 가능할 것 같나요? 2조 원 내리 2조 달러죠. 2조 달러. 네. 그러면 일단 대선 전까지는 네. 이거는 그냥 갖고 갈 것 같고 네. 합의 없이
갖고 갈 것 같고 어차피 대통령 선거하면서 대통령도 뽑고 상하원 의원 이제 한국말로 하면 총선 같은 네. 것도 같이 뽑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요즘에 뉴스 보면 많이 그런 단어 보실 거예요. 블루 웨이브. 대통령도 민주당, 네. 의원도 민주당.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총선도 같이 합니다. 상원 의원, 하원 네, 같이 뽑기 같이 때문에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다 하면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다 지금 쓸어놓은 상태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의견이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조금 비슷하게 본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라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공화당이 현 상황에서는, 네,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네. 보면 현 정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뭐 블루웨이브 하는 게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 빨갛고 파랗고 그냥 아주 우리나라는 야당이 지금 큰 당은 이제 빨간색이고 여당은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여기는 좀 반대네요. 반대요. 그냥 여기는 똑같이 가요. 그냥 민주당은 파란색, 공화당은 빨간색. 재밌네.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책이 많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면 통화 정책이나 완화 정책 역시 조금 부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그냥 달러를 더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2조 달러를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든 풀겠죠. 돈이 어쨌든 풀린다 하면 달러가 더 떨어질 거는 그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130원 40원 하는데 30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1,100원대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네. 민주당이 다 먹고 걷다가 이제 코로나 뭐 백신 치료제까지 뭐 이제 말 많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이제 뭐 나온다 시중에 풀린다 하면 달러 약세는 당분간 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 공화당 정부는 그래도 지금 자금 여력 부분이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덜 돈을 풀자라는 이야기가 강한데 푸는데 좀 덜 풀자. 뭐 그러겠죠. 네. 근데 트럼프 자체는 지금 인프라 기존에 지금 처음에 이제 정책의 첫 번째가 인프라 확장이었는데 이 인프라 확장이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저거 조금 찾아봤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코로나19 금액은 떠나서 재정이든 통화정책이든 그런 기조는 유지될 것 같아요. 뭐 금액 2조가 되든 몇 천억 달러가 되든 거기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그리고 치료제 그러면 코로나19를 이야기 나온 김에 치료제가 지금 존슨앤존슨하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이 지금 그나마 지금 큰 이제 제약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사망자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사망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3차 임상에서 그래서 중단시켜놨죠 지금. 근데 어쨌든 이 3차 임상 실험을 계속 다시 재가동한다고도 얘기가 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동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치료제가 빨리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솔직히 막 TV에서 뭐 언제까지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실제 얘기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로는 뭐 내년 중반이 넘어가야 이제 뭐 하반기가 돼야 실제로 이제 약이 나와서 나올 풀려 수 있겠다. 시중에 풀린다라는 얘기가 예. 있죠. 시중에 약이 풀려야지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잡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년까지라도 실제로 경기가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돌아오더라도 뭐 코로나 전 시대까지 돌아가기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경제 상황은 뭐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대신 이제 또 돈도 풀겠죠. 이게 뿐만이 아니라 돈이 모든 나라에서 계속 푸는 게 되게 리스크가 큰 위험하죠. 거거든요.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지금 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서 78만 명 좀 정도 줄었죠? 나왔거든요. 이게 올해 3월 이후에 역대 최저치예요. 제가 맞아요. 이제 최저치인데도 78만 명이라는 게 이제 이 숫자가 말도 안 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예전에 뭐 100만 명 넘어도 네.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게 안정화가 된다 하기 전까지는,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뭐든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딴 데 쓸 수가 없으니까 주식 시장이나 이런 쪽에 이제 돈이 다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좋을 줄 몰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좀 힘들다. 그런 거죠. 이제 실물 경제는 최악인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뭐 어찌됐든 증시는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돈을 계속 푸니까 나라에서 돈을 풀고, 근데 이 나라에서 돈을 푸는데 이 돈들이 딴 데로 안 갑니다. 지금 갈 데가 솔직히 없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 다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죠.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오는 거죠. 뭐 금융시장 플러스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언택트. 먹을 거, 언택트에서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계속 발전을 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뭐 따로 투자를 방법이 있을 때 없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린 게 아까 인프라 얘기를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인프라 확장,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도 인프라 확장이에요. 네. 근데 그 인프라가 달라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도로, 철도, 교량 이런 등 진짜 정통적인 인프라 네, 구축이에요. 네. 거기다가 요즘에 또 5G 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도 많이 보편화되고 그런 데에 있는 인프라 투자고 바이든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약간 친환경, 환경을 좀 살리자라는 것에 따른 이제 인프라 확장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서 같은 인프라라도 조금씩 방향은 다르죠, 지금. 말 그대로 현재 약간 느낌 다르네요. 일단은 미국 이제 살아봐서 알잖아요. 도로나 말 그대로 전봇대가 나무로 돼 있어요. 실제로 고속도로 한가운데 나무로 된 전봇대. 뭐 그래가지고 100년 전 전봇대거든요. 뭐 번개 한번 잘못 맞으면 전봇대 네. 부러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프라 확장에서 경기 부양책은 어쨌든 사람을 쓰는 거니까 그런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제 생각에는 뭐 트럼프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때 그냥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지지하지만은 트럼프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요 하나만 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관련 주식이나 이런 쪽에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뭐 나스닥 선물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거에 조금 투자나 관심을 갖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분들 나스닥에 구성되는 이제 주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이제 전자정보 그런 쪽으로 이제 그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술 쪽에. 기술주. 네.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 이런 데들이 다 이제 나스닥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나스닥이 만스닥이라고 했어요. 만스닥이라고 지금 이제 이미 벌써 옛날 얘기지만은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넘을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진짜. 제가 작년 2019년도 초반 하더라도 설마 이게 나스닥이 많이 10,000포인트를 될까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던데요. 네. 나스닥이 12,000대 후반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나스닥은 만스닥이 아니라 이제 나스닥은 뭐 10,000포인트 이상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도래한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도 많이 조금 정보를 가져가시면 돼요. S&P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주요 회사들은 대형주. 네, 대형주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이제 들어가서 경제 전반적인 이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S&P 쪽에 이제 선물을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가 주가 잘 올라간다 그러면 선물은 나스닥 선물은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미 12,000 후반대를 찍었기 때문에 뭐 13,000 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뭐 오른쪽에 우상향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우상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가 끝인지 이제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그리고 또 한 번에 훅 빠질 수도 있어요. 거품이 다 빠지는 거죠. 거품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 거품이 빠질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여러 곳으로 이제 사용이 될 때는 이 거품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지수, 특히 이제 돈이 몰렸던 이 지수 부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부분을 투자를 많이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수 선물 거래를 많이 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원래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상품이 원래 원유가 제일 많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은 S&P예요. 이민희 S&P 전자상 거래로 거래되는 상품이. 이게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나스닥 원유 이게 거래가 많았단 말이죠. 왜? 변동성이 심해서. 변동성이 심해서 참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투기적 성향이 확실히 좀 강해요.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신다면 S&P를 하는 그런 투자자가 있어야지만 실제로 이제 오래 버틸 수가 있고 내가 이익이 조금씩 오랫동안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한 방에 왕창 이익내고 왕창 손해보고 이러면은 오래 못 왕창 손해보는 확률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100이 있었으면은 150 갔다가 70 갔다가 70이 0이 될 수 있어요, 한 방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말 그대로 뭐 살려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드는 경우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듯이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어찌됐든 안정화된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저희가 교육할 때 레버리지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할 때 이제 15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걸 투자를 한다. 그걸 다 몰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걸 100% 일으키면 안 되고 최소 이제 최대 하더라도 50% 미만으로 하셔야지 그래야 오랫동안 하는 게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 회사 지금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거래를 제가 신입사원때부터 했던 분이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풀베팅 안 하시죠? 네, 투기 안 하십니다. 투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600만 원, 700만 원 가까이는 투기, 매매를 하세요. 근데 1000만 원으로는 실제로 이제 한 300, 400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10% 이상 봤다.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시장에 이제 말 그대로 덤비면은 죽거든요. 시장에 덤벼서 이기는 사람들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방향성이 틀릴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 선물 시장이 위아래로 유동을 치지만은 결국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이 가격 흐르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늦게 진입을 하셨더라도 내가 거기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지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뭐 지수 선물 말씀드렸지만은 그 CME 거래소에 있는 이민희 마이크로 이제 3대 지수 선물이 있어요. 이민희 마이크로, 나스닥, S&P 다우, 그 러셀까지도 있죠. 근데 네. 이게 이민희의 10분의 1 사이즈예요. 그래서 증거금이 그나마 이제 조금 싸죠. 저렴하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하나 원래는 거의 2천만 원 돈 이민희 나스닥 같은 거 2천만 원 돈을 하는데 200만 원 돈으로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최초의 이 썰당을 얘기했을 때에 2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로 상품들. 근데 이 마이크로에서 이제 지수 선물이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투자의 경험을 쌓고 나서 이제 메인 상품으로 거래하게끔 조금 유도를 하게끔 만들어 줬거든요. 조금 더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는 개인의 투자보다는 법인 기준이 이제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게 그래서 해외 거래소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안정화가 될 수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이제 이 마이크로 상품을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가 뭔지 거래소나 아니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투자하실 때 이 상품으로 먼저
투자를 해보시는 게 경험을 적은 금액으로 손실 금액 이게 한 틱당 그러니까 한 호가당 변화는 이제 이익과 손실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돼요. 그래서 근데 요걸 가지고 또 수량을 왕창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큰 사이즈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지금 우리 김성주 과장님이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요 이슈 가지고 이해를 해봤는데 어찌됐든 정리를 제가 좀 해보자면은 대통령 선거 뭐 어찌됐든 간접 선거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찌됐든 돈을 푸는 정책은 이어갈 거다. 누가 되든 간에 이어갈 수 있다. 거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돈을 풀다 그러면은 지수 쪽이나 이런 쪽 가격 상승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달러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상품 선물들도 같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찌됐든 상품은 재고 부분이나 뭐 생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곤 하지만은 이제 어찌됐든 이 돈 가치로 매겨지는 기준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수는 있는 메인 주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3일 솔직히 저도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돼요, 이번에는. 그날은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제도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거의 트럼프는 뭐 조금 있으면 때릴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마이크가 꺼져 있었대요. 네. 그래서 조금 험한 말들이 안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지금 11월 3일은 많은 지금 전 세계 눈이 귀추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밤에 이제 잠 못 자는 날이 또 하루가 또 다가오는 거죠, 이제. 글로벌 이슈니까 한 번씩 그러고 해외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이든 선물 옵션이든 반드시 이런 보면서 이제 내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내가 직접 한번 보면서 그런 것도 체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날 가격이 지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미국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꼭 그럼 보시길 바라고 오늘 그러면은 저는 오늘 시간이 되게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선거부터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 결과 예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브렉시트 아마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되면 그런 얘기도 한번 달아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미리 브렉시트 아니면 이제 특정 원자재의 흐름 또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지수 이제 부분 많이 했으니까 경제 상황에 맞는 가격 흐름도를 좀 계속 이제 이야기해보도록 그때 맞는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네. 이제 주요 이슈들이나 이슈로 여기 김성주 과장님 다 얘기할 거니까 저는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저희 썰당 보시는 분들 어찌됐든 제가 첫 번에 봤던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그럼 저희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